이 실수 하나가 수천 명을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감 한 조각을 잘못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이 밤새도록 혹사당하고 예고 없이 결석을 만들어 신부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는 실제로 병원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신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가을철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과 함께 먹으면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는 3가지 음식 조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반대로 감을 황금약으로 만드는 올바른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부산에서 62세 남성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매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금연과 금주,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 갑자기 허리에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인 줄 알았지만 곧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왔고 저는 그분을 그곳에서 처음 뵙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신장 결석 및 요로 폐쇄였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소변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장이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로 돌을 제거한 후 저는 이분께 물었습니다. 최근에 평소와 다르게 드신 음식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없었다고요.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니 바로 전날 아침에 하신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2개랑 감 1개를 같이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가을마다 그렇게 드신다고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감과 삶은 달걀. 너무나 평범한 한국인의 가을 아침 식사. 하지만 이 조합이 이분의 신장을 단 하룻밤 만에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는 비슷한 분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대체 어떤 조합이 이렇게 위험한가요? 감이 그렇게 나쁜 음식인가요? 천만에요. 감 자체는 가을의 멋진 선물이고 비타민 C와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훌륭한 과일입니다. 문제는 감이 아닙니다. 문제는 감의 특정 음식들을 같이 먹는 잘못된 조합, 잘못된 시간, 잘못된 양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감과 함께 먹으면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는 3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것이고, 동시에 감을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감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 바로 탄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닌은 평소에는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장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죠. 하지만 탄닌이 특정 단백질, 전분, 그리고 섬유질과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와 장에서 작은 돌멩이 같은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식품성 위석 또는 가성결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덩어리가 소화와 배설 경로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장애, 가스, 복부 팽만이 시작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과정에서 혈중 요산 농도가 올라가고 신장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현상이 한 번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조용히 쌓이다가 신장이 약해졌을 때 병으로 터진다는 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의 선택이 조용히 여러분의 신장을 괴롭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감과 만나면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3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과 삶은 달걀입니다. 이 조합은 조용히 장과 신장을 괴롭힙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과 감을 함께 드십니다. 특히 가을철이면 더 그렇죠. 영양도 좋고 간편하고 맛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달걀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위에서 만나면 서로 단단하게 결합합니다.
이것이 장에서 침전물을 형성하고 복부 팽만, 변비,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혈중 요산 농도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요산이 올라가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통풍이 있는 분,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장 결석 환자가 30%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과 삶은 달걀은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고 먹거나 아예 다른 끼니로 분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드셨다면 감은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식으로요. 두 번째는 감과 고구마입니다. 이 조합은 복부 팽만과 불면을 부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추운 겨울 저녁 따뜻한 방에서 군고구마 한 개, 그리고 달콤한 홍시 하나. 정말 행복한 순간이죠. 하지만 이 조합은 여러분의 이와 장에게는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감 두 음식 모두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고구마는 천연 당분이 많고 감은 탄닌이 많습니다. 이 둘이 위에서 만나면 발효가 시작됩니다. 가스가 증가하고 위산 역류가 일어나고 속이 쓰립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증상이 밤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뒤척이게 되고 결국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구마와 감 모두 당 함량이 높아서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녁 늦게 한 번에 많이 함께 먹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고구마는 점심이나 이른 오후 간식으로 드시고 감은 다른 시간대로 나눠 드세요.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두 가지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드실 때도 적당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구마 한 개, 감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감과 도토리묵입니다. 이 조합은 변비와 빈혈을 동시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토리묵은 많은 분들이 몸을 정화하는 음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도토리묵 자체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감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도토리 역시 탄닌 함량이 높습니다. 감도 탄닌이 많죠.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탄닌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탄닌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변비가 심해집니다. 탄닌이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부 팽만과 소화 불량도 따라옵니다. 둘째,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탄닌은 철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 결과 빈혈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이미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빈혈이 심해지면 피로, 어지럼,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토리묵을 드신 날에는 감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혹은 다른 끼니에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에 도토리묵 무침을 드셨다면 감은 저녁이나 다음 날로 미루시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럼 감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건가? 천만에요. 감도, 삶은 달걀도, 고구마도, 도토리묵도 모두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시간, 잘못된 조합, 잘못된 양일 뿐입니다. 감을 제대로 먹으면 정말 훌륭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지 5가지 효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화와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배변을 편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연시나 홍시처럼 부드러운 감은 소화가 약한 노년층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배가 덜 더부룩해지고
화장실을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 조절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감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적당량의 감은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호흡기와 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감에는 비타민어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기관지와 폐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가을철 환절기에 기침이나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 만성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이 칼칼할 때 홍시 한 개를 드시면 목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피부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서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는 가을철에 감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에 윤기가 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면역력 강화와 수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감의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과 비타민, B군은 신경을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감을 드신 후 몸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을 선택해야 할까요? 감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 다른 분들께 맞습니다. 단감은 아삭하고 달콤합니다. 활동량이 있고 눈 건강과 피부 건강을 챙기고 싶은 건강한 중년층에게 추천합니다. 단감은 비타민O와 C가 풍부해서 시력 보호와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한 번에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연시나 홍시는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치아가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노년층에게 더 좋습니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도 단감보다는 홍시가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당 함량이 높으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줄이시거나 반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곶감은 말린 감으로 에너지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쉽게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진 분, 무릎이나 종아리에 경련이 자주 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곶감의 칼륨과 천연 당분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당 함량이 매우 높으니 하루에 1개에서 2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을 보관하실 때는 냉장고에 넣으시되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감은 냄새를 쉽게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오래 보관하면 물러지거나 상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감을 건강하게 먹는 황금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감과 따뜻한 우유 그리고 계피입니다. 작년 겨울 저는 70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겨울마다 기침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합을 권해드렸고 이분은 매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이것을 드셨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 반개를 작게 썰어서 따뜻한 우유 1컵에 넣고 계피가루를 조금 뿌려 드시면 됩니다. 감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호흡기를 보호하고 우유의 트립토판은 수면을 도와주며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분은 한 달 후 기침이 줄어들고 밤에 더 잘 주무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감과 견과류입니다. 호두, 잣, 폭근, 땅콩 같은 견과류 한 줌과 함께 감을 드시는 겁니다. 감의 비타민 O와 항산화 성분은 지용성이라서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과 기억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오후 간식으로 감 1개와 호두 서너 개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 혈관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곶감과 따뜻한 차입니다. 계피나 생강을 우린 따뜻한 차와 함께 곶감을 드시는 겁니다. 곶감의 천연 당분과 칼륨은 에너지를 주고 계피와 생강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특히 겨울철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곶감 1개와 따뜻한 생강차 1잔을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며 밤에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을 드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그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감은 당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잘 익은 감이나 홍시, 곶감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감을 드시지 마시고 식후 간식으로 소량만 드세요. 일주일에 2회 이하, 한 번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드신 후에는 혈당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감의 탄닌은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면 속이 쓰리고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그것도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셋째,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의 탄닌이 단백질과 만나면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시고 감을 드신 날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요산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넷째, 철결핍성 빈혈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감의 탄닌은 철분과 결합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감을 자주 드시면 빈혈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보충제와 감 섭취 시간을 최소 3시간 이상 띄우세요. 철분이 많은 음식을 드신 날에도 감은 몇 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최근에 위나 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감의 불용성 섬유질과 탄닌은 위나 장을 자극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간은 감 섭취를 피하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을 안전하게 먹는 3가지 황금 원칙입니다. 첫째,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사과처럼 매일 많이 먹지 마시고 일주일에 1개에서 2개 정도로 조절하세요.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시간과 조합을 지키세요. 감과 삶은 달걀, 고구마, 도토리묵은 함께 먹지 마세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거나 다른 끼니로 분리하세요. 공복이나 늦은 밤보다는 식후 적당한 시간에 소량만 드세요. 셋째, 좋은 조합을 선택하세요. 위험한 조합 대신 따뜻한 우유, 견과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감의 효능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족과 지인들과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특히 감을 좋아하시거나 아침마다 삶은 달걀과 고구마를 즐겨 드시는 부모님, 이웃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짧은 약속 한 줄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이상 감과 달걀을 같이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감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약속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한 다짐입니다. 이런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지켜주는 작은 안전장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교육 및 공익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진단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가을, 건강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